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과거 폭행 관련 판결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정 후보는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온 사안이다. 그래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법원 판결문을 한번 봐보시면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보니까 당시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주먹과 발로 그러니까 피해자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또 정 후보와 일행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 앞에 들어 누운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그래서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내용도 포함됐다. 근데 이게 어떻게 벌금이 나오지? 아니 공무집행 방해 치상인데. 그럼요. 이거 벌금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구속 사안인데 저희 변호사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이게 좀 뭐 요즘 뭐 술 드시거나 음주 측정하거나 그러면 진짜 이게 시비 붙으면 되게 하는데 이게 뭐 가볍게 다치더라도 합의가 안 돼요 이 죄가. 누구랑 합의를 할 거예요? 그 공무원하고 합의한다 해서 없어지는 그게 아니거든. 이건 침해받은 것은 공권력이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권력이 합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때도 합의는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벌금 300이 나왔지? 이 판결문 어떻게 보였어요 우리 이민찬? 이 95년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논란이 처음 제기된 게 아니에요. 뭐 좀 됐죠. 판결문은 이제 처음 공개됐지만 이 전과가 있다는 건 이미 다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근데 그 해명이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해명에서 갑자기 5.18이 나와요. 5.18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폭행해도 되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그 해명 자체가 굉장히 더 문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술자리고 5.18에 대한 견해가 달라도 그 다른 견해를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이 아니라 폭행으로서 정당화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그게 하필 5.18이에요. 네. 하필 5.18.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굉장히 예민하고 지지층이 굉장히 어떤 조금 관대한 이슈 이 부분을 딱 짚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해명을 했는데 판결문을 공개가 됐는데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또 제대로 담겨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해명이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원 후보는 옛날 일인데 뭐 이렇게 이미 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은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다르죠.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폭행을 행했다는 것은 다른 이런 범죄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 이건 굉장히 이 시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상대편과 정치적 견해 때문에 술자리에서 좀 언성이 오갈 네. 수는 있어요. 물론 폭행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거잖아요. 경찰관은 공권력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술을 먹어서도 정신을 차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고 발로 차고 경찰관인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내가 권력자다. 내가 이런 공권력에 충분히 공권력을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민간이었으면 몰라요. 그게 아니라 당시에 구청장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6급이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과 가까운 비서실인 거예요.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에서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러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때가 95년이면요. 네. 그 민선 1기 그쵸. 구청장일 때일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93년도에 우리가 처음 91년에 시도 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 의원만 뽑았고 맞아요. 예. 95년에 처음으로 지자체 단체장을 그렇죠. 뽑으면서 예, 예, 예.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서울시장 뽑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조순 뭐 네. 이런 거 뽑았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죠? 삼풍 아파트 우라라라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그 이재영 위원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정원호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지금 도덕성 자질 문제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여러 논란에도 지지율 변화가 크게 없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약간은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논란이라든지 뭐 우리 뒤이어서 얘기할 어떠한 뭐 부동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오세훈 후보의 어떠한
좀 상승세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지율에? 보시면 그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여론 추이를 지금 단기간 즉 뭐 지난 1, 2주 정도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작년부터 보셔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네. 작년 말에 생각해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이 당시 이제 민주당이 그 후보가 정확하고 명확치 않을 때 네. 나름 뭐 이기는 것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이재명 명픽이 된 정원호가 1월달 초쯤에 굉장히 이제 핫한 아이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신상, 뭐 네. 잘했다, 뭐 신인 프레임, 뭐 이런 걸 다 이제 누렸죠. 맞아요. 또 그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큰 이제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격차가 많이 심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면 서울뿐만 아니고 모든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망했다 이거였어요. 우리 또 게다가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 안 나갈래 뭐 이게 많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기억하시면은 오세훈 시장이 올 초부터 장동혁 대표하고의 디커플링을 시작을 했고 네. 그거와 함께 장동혁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은 그럼 정책 이슈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부동산 이슈로 계속 뛰어왔습니다. 네, 네. 그거를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부동산 지옥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네, 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은 부동산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전월세 난등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가 아직까지는 뭐 오세훈 시장이 쫓아가고 있고 아직 뭐 골든 크로스는 안 일어났고 뭐 이런 말씀들은 하시긴 하지만 네. 1월부터 추이를 보면은 지금 많이 쫓아오고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면 이거 지금 그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 온 겁니다. 우리 이민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5.18로 모든 걸 다 덮어버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네. 이거 판결문은 조금 더 상세해적이고 네.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만 예전에는 경찰 때린 것도 5.18 그러면은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이 경찰들도 공권력 나쁜 공권력 5.18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야 되고 경찰들이 뭐 한 거 아니야?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퉁치고 나가버리면. 맞아요. 근데 이 판결문이 나옴으로써 아 그 상황이 그게 아니었구나. 최소한 4명을 가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 네. 폭행하는 거 이거는 주폭이고요. 게다가 맞네요. 주폭이잖아요. 네, 그 맞네요. 주폭입니다. 게다가 경찰들한테 그냥 내가 5.18 투사로서 당신들을 뭐 심판하는 거가 아니고 너 왜 내 싸움 말려 하면서 갔다가 들이댄 거 아니에요. 머리로 받고 그렇죠. 차 앞에 네, 들어 눕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그걸 상상하게 되면 이거 약간 술 먹고 완전 취한 사람이 이 컨트롤이 안 될 때 이런 모습들 보이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정원호 진짜 도망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정원호 토론도 안 하겠다 하지 정책에 대해서도 뭐 안 하겠다 하지 싸우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되게 싸우는 것처럼 이미 보여지고 있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실력이 없다. 이 사람 콘텐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 이런 팩트를 통해서 네. 아무리 자기는 뭐 지금까지 얘기를 변명을 해왔다고 치나 이런 팩트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쟁은 싫어하는데 다른 싸움은 잘하시는. 이분이 5.18 투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하고 3살 차이니까 네. 제 초딩 3학년 때였거든요. 네. 아마 6학년 아니면 많이 봐야 중학교 1학년인데 네. 전 제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순찰차 앞에 들어놓았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행이 본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행이 뭐 순찰차 앞에 후보와 일행은 예, 이렇게 됐으니까 예, 뭐 예, 다 예. 들어놓은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려 말았는데 95년에 양천구청장 처음 민선으로 하고 처음 비선지 비서관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 권위 의식이 좀 발동했던 20대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정원호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반성하고 해명하느냐도 중요한데 자꾸 5.18 들먹인다는 것은 본인도 창피한지 아니까 그런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 최근에 보면 정원호 후보가 조금 이렇게 그 토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정쟁 아니냐. 네. 본인은 정쟁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SNS도 그런 식으로 올려놨었고. 어느 후보랑 똑같네. 부산에 있는 분하고 똑같네. 누구요? 지금 거기 하모 씨.
하정우 후보요? 네. 아 토론 안 해요? 거기 네. 말싸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토론을? 왜 말싸움해야 돼? 경기 법정 중에 토론만 왜- 하겠대요. 그 정원호 후보와 하정우 후보의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어. 뭐냐면은 네. 둘 다 자기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아요. 아, 지금 둘 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 네. 이재명 대 오세훈, 네. 이재명 대 박민식, 한동훈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가가지고 토론을 해서 플러스 될 게 없는 거야. 네, 계속해서 실수만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려는 건데 이거는 아니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원호를 뽑고 하정우를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후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저쪽의 선거를 보면 좀 이율 배반적인 게 몇 개 있어요. 네. 두 가지만 뭔데요? 말씀드리자면 첫째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나 그제였나 그 저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어제요. 어제였어요? 네, 제가 들었으니까. 아 들으셨어요? 네, 네. 거기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싸우지 않겠다 멋지게 네, 나는 네, 뭐 시민만을 위해서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가 했는데 후반부로 가면 네. 오세훈 후보 욕만 해요. 뭐 그렇게 맞아요. 했죠. 예. 보면은 방금 전에 싸우지 않겠다 그래놓고 왜 자기 그 소중한 시간에 열받아서 욕만 하고 앉아 있나? 네. 그럼 일단 싸우는 건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주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됐든 누가 됐던 그 소위 말해 선거운동 하신다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방선거는 네. 지방선거는 민심을 뭐 향한 것이고 우리가 행정을 잘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결국엔 자기네들의 후보가 소위 말해서 부족하다. 부족하도 매우 부족하다는 걸 차마 입에 말을 못하고 네. 지금 이재명 파리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속으로 판단에 좀 기조가 틀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호 후보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죠. 굉장히 기대를 많이 이재명 대통령이 딱 픽을 하는 순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명픽이요. 근데 그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헛방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지금 최근 행보를 보면. 근데 교묘하게 자신은 안 싸운다고 하는데 기술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관련된 비판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가 주로 주택 공급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아파트 수치를 얘기합니다. 아파트가 기준이에요. 아파트를 얼마나 인허가 있고 얼마나 준공시켰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로 하면 수치가 제대로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빌라랑 다세대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 10년보다 40%밖에 공급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기술이거든요. 근데 많은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아파트를 얼마나 인허가 해줬냐, 얼마나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거를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을 해줬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박원순 과거 시장이 다 구역 해제해놨던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구역을 해제하지 않았으면 지금 준공된 게 엄청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35층 규제, 임대주택 30% 룰 강하게 적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주택시장이 되게 하락기였고요. 사업사만 갖고 판단을 하니까 강남은 그때 해제 못했어요. 강남은 다 그대로 출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남은 입주하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강북은 그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다 해제가 된 거고 오히려 강남 집값 부양을 한 건 그 당시에 제대로 인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에 새로운 입주 물량이 많아진 거고 강북은 입주 물량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했던 게 강북 르네상스랑 강북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강북에 길을 새롭게 놓고 지하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원호 시장 후보의 공약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없어요. 이 서울시라는 거는 이 다른 지자체랑 좀 달라요. 도시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서울은 대한민국이에요. 딱 들었을 때 두근거려야 된다고요. 한강 르네상스 하면 한강이 달라지고 한강에서 뭔가를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막 와야 돼요. 마이크를 조금 더 몸쪽으로 해주세요. 네. 우리 이민찬 대변인이 좋은 말씀 해주는데.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정원호 시장 막 다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원호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깎여가는 상황이고 저는 이 TV 토론 한두 번 하면
다 드러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주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주식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많은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 부동산을 생각하면 오세훈을 찍어야 되는데 또 주식창을 보면 또 여당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근데 마침 지금 이 어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됐고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고 이 주택 관련된 여러 정책 관련돼서 이제 시민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세훈 시장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게다가 그나저나 우리 이민찬 대변인은 강원도에 있어야 되면 안 되고 서울로 와야 돼. 서울 캠프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말을 아니 강원도 얘기보다 서울 얘기를 더 잘하네. 아니 어제 정원호 후보가 또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네.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앵커가 한 두어 번 물어봤더니 끝까지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얘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공부 진짜 안 하나 이 생각이 든 게 모든 데이터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되고 지금 부동산 시장 난리 났다고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면하겠다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냥 난 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뭐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안 보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 이런 좀 용산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관련해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 최근에 공약 발표 현장에서 있었던 그 얘기, 그 대리 발표한 내용, 대리 설명한 거. 대리 발표. 예, 대리 발표 맞아. 예, 대리 발표한 내용 한번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정원호 공약 모험을 보면 다 시선이 저렇게 뭐 써진 거 읽는 일잘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잘러가 아니라 일잘러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영산 그 뭐 이렇게 부동산 뭐 관련해 가지고 발표인데 KBS에서 캡처된 화면인데요. 이거 근데 중간 그 마이크가 중간에 보좌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좀 본인이 직접 발표하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기 있었던 거 아니야? 저 뒤에 저 있던 거. 목소리가 비슷한데? 목소리 비슷한데 똑같은데? 발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물론 어제 우리 여선홍 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와서 한 얘기가 36분인데 총 이거 앞에 30한 2분 정도는 직접 하셨고 마지막 몇 분 정도를 이렇게 전문가가 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또 팩트 또 민주당 측의 반론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매불쇼에서의 발언 부분이라든지 이거 너무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감 맞나?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다른 정책 얘기 다 하셨으니까 그냥 그 시장 상인분한테 컨설팅 받으라는 얘기로 끝났다고 봐요. 그거는 아무리 실드를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고 그런 정도 공감 능력과 그 정도의 얕은 어떤 뭐 조언 이런 걸로 버틸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이런 분이 운 좋게 지방선거 3번 통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로 오는데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인구 30만도 안 되는 성동구를 12년을 끌고 왔던 분이 930만 서울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걸 안 보여주고 지금 도망다니는 것에 대해서 오시안 캠프에서 더 세게 가야 한다. 그럼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계속 나오니까 저분에 대해서. 맞아요. 아니 또 우리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도 있잖아. 열심히 그렇구나. 하고 있죠. 네, 저희 그렇구나. 김정철 언급은 후보 해드려야 그렇구나. 돼. 네. 김정철 후보께서도 역시 정원호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정원호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추어 같아요. 그래요. 예. 맞아요. 아직 준비가 너무 덜 됐어요. 근데 처음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이야기도 그렇고, 아니 장사 안 된다는데 컨설팅 받으세요 이 얘기를 왜 이 얘기하면 진짜 돌 맞아요. 이분이 염장 진짜 터질 일이지. 그 상인분이 너무 성격이 좋으신 거야. 타박을 했잖아. 타박을. 그러니까요. 부산에서 그래봐요. 어떻게 되나? 나 정말 이해를 못하지. 아이스지,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정말 아마추어 같고 또 아까 아파트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뭐라 그랬어요? 빌라하고 오피스텔에 살면 돼. 근데 자기들은 어디 삽니까? 다 아파트. 자기들 다 아파트 살아요. 네.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는 빌라하고 오피스텔 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교육감들 있잖아요. 진보 진영 좌파의 교육감이란 분들 특목고 없애야 된다 그래놓고 자기 자녀분들은 다 특목고 보냈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아파트 없으면 그냥 빌라나 오피스텔 살아. 근데 내 아들은 아파트 살아야 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하고 또 시민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서울을 이끌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아마추어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했던 부분은 뭐 빌라나 뭐 그런 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렇게. 근데 생활용 숙박시설은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숙은 맞아요. 전입 신고가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아니 거기가. 저는 네. 그 발언을 듣고 장하성 실장이 생각이 났어요. 아.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나는 살지만 너네는 살 필요 없어. 나는 똑같은 조국의 가재붕어 개구리가 그러니까 생각나. 나는 아파트에 살 건데 너네는 빌라 살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자꾸 뭐 오세훈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파트 인허가 얘기 막 하면서 빌라를 왜 공급을 안 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는 공급을 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빌라는 3년이면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근데 왜 빌라 공급이 줄었겠어요. 아파트에 대한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빌라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 자체는 굉장히 도외시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모습이고 오늘은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공약 발표는 본인이 하더라고. 청량리역에서 오늘이 뭐 서울 대전환 하면서 막 공약 발표하는 게 좀 그래요?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가 황당했던 건 광화문 광장에 있는 감사의 정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 비판을 해요. 네. 그러면서 왜 지금 그걸 개장하냐. 네. 그게 선거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또 비판을 하는 포인트가 이 감사의 정원은 여기가 맞지 않고 잘못 지어진 것이다 라면서 근데 또 왜 지금 오픈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게 그렇게 이 광화문 광장과 맞지 않고 문제가 있는 조형물이라면 시민들이 평가하겠죠. 그럼 냅두면 되잖아. 나 괜찮던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더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 거지. 와, 서울시 캠프로 가야 돼. 그리고 성동구가 네. 아파트 보급률이 4위인가 5위에 네. 빌라는 밑에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 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본인 성동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성동구는 아파트가 많아. 근데 아니, 왜 남들은 빌라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나는 서울숲 3부 아파트에 살아요. 맞아요. 나는 방심리역 앞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5, 6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잊혀진 단어가 있어요. 위선. 민주당은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위선,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그걸로 망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흔들리니까 그런 모습이 잠깐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전 이번에 그 정원호 후보의 여러 가지 얘기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서 야 이거 위선이다. 다시 부활한다 위선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기 콘티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만큼 돈봉투 사건이 많은 거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지방선거에. 여기 그냥 경선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돈봉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어도 지방에서 들었지 서울에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도 지금 돈봉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진짜요? 어디서입니까? 그래요?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전혀 도덕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책임감도 없고 비도덕적이고 아무런 그런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 우수수 나오다 보니까 우르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경선만 되면 되잖아. 돈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 공천도 지금 엉망이라는 뭐 얘기도 들리고는 합니다. 서울시 관련해 가지고. 내가 공관위원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그래서 지금 뭐 한 명 중에 10명을 컷오프 시켜서 예. 현직을 다 덕분에- 개혁신동으로 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 관악구의 후보님들 좋은 분들 많이 모셨고요. 강동구에서도 개혁신당 간분 있고. 예, 맞습니다. 현직 지금 저기 동작구청장께서도 네. 그렇지. 저희가 맞아. 그분 박이라. 글로 가지. 박이라고 청장님. 그래서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좀 힘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원 후보가 준비가 너무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토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피해요. 우리 김정철 후보까지 해가지고 같이 세 명이서 해서 토론만 붙여줘도 국민들이 충분히 저런 후보가 누구구나 어떤 정책을 하는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본인이 토론을 피해버리고 그냥 이재명 이름으로만 지금 계속 선거를 치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 옆에 와가지고 이젠 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이거 구의원 나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 서울시장 후보한테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식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해야죠.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토론도 피하고 자기가 발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보좌관도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알고 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정원호 후보가 당선될까봐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도 걱정이에요. 서울시장의 4년은 네. 굉장히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에 그리고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에도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 눈치만 보고 본인 비전 소신도 없고 이런 분이 되는 순간 또 그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둘러싸여서 휘둘릴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주택 정책 반기들 수 있습니까? 들 수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대한민국이잖아요. 다 지금 뭐 허가받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란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월세가 너무 올라서 그게 진짜- 매물이 없어요? 네, 전세는 아예 없고 월세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70만 원 하는 데가 있으면 지금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더 이제 뭐 좋은 데는 강남이나 이런 데는 더 올랐고 그래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